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 수업 시간이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디딤 영상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간다. 라고 좀 그런 마음으로 이번 디딤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이란 건 그럼 무엇이냐? 일단 그것만 얘기할게요. 일단은 자, 프랑스 혁명이란 거는 자, 이 당시 프랑스 왕이 다스렸습니다. 자, 왕이 다스렸다. 왕이 다스렸던 프랑스가요. 자,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공화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일어났고요. 연도는 몰라도 됩니다. 1789. 프랑스 혁명이 사실 이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아마 수업을 1시간 못 끝낼 것 같아요. 아마 2시간이 좀 걸쳐서 할 것 같은데 학습 활동까지 하면은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일단 당시 프랑스의 배경을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당시 프랑스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789 연도는 써놓을게요. 자, 당시 프랑스 혁명의 배경. 자, 당시 프랑스는 구제도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구제도란 거는 옛날 제도, 오래된 제도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프랑스 국민들을 괴롭혔다, 힘들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시 프랑스는 세 개의 신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성직자, 한마디로 이제 교회 신부님 같은 그런 성직자들을 제1신분이라 해서 제일 높게 쳐주고요. 그에 못지않게 귀족들 제2신분이죠. 그래서 요 두 신분은 특권 계층입니다. 그 외, 자, 나머지는 제3신분인 평민입니다. 평민. 자, 이 제1신분, 2신분에 비해서 제3신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차별을 받았는가? 자, 1신분, 2신분은 우선 면세의 특권을 누린다. 면세라는 건 뭐냐? 세금을 안 낸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안 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민들보다 아무래도 부유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해요. 부유하면서 세금을 안 내요. 자, 이 제1신분과 제2신분은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소수 계층이에요. 이 특권 계층들, 평민들보다 잘 살면서 세금을 안 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에 반해서 전체 프랑스 국민의 98%를 차지하는 평민들은요, 세금도 내야 돼요. 부역도 해야 됩니다. 부역이란 거는 쉽게 얘기해서 몸으로 떼우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정치적인 권리를 누리지도 못한다. 자, 결국은 뭐예요? 정리하자면 프랑스 인구의 절대 다수인 평민들, 이 사람들은 가난하면서 세금은 내요. 그리고요, 정치적인 권리도 없다. 이렇게 굉장히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사회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프랑스의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자, 노란색이 보이려나? 프랑스의 재정이 악화가 됩니다. 프랑스 정부에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일단 왕실의 사치. 왕이 돈을 많이 써요. 흥청망청. 사치품 사요. 자, 두 번째, 미국의 독립전쟁 참전. 우리 지난 시간에 미국 혁명 배웠었죠? 자, 당시, 자, 미국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 미국 사람이죠. 이 미국인들이 독립전쟁을 치를 때 프랑스가 미국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전쟁 참전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뭐 그에 뭐 흉작 같은 것도 겹쳤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돈이 없어요. 자, 일단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여기에서 자, 프랑스 정부가 돈이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야겠죠. 자, 돈을 끌어모아야 돼요.
정부는 돈이 필요해요. 자,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모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모으냐? 세금을 더 늘려야겠죠.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근데 이미 제3신분은 세금을 낼 만큼 내고 있어요. 그러려면 더 추가적인 세금을 어디서 걷어야 되냐? 결국엔 뭐냐? 제1신분과 제2신분이죠. 제1신분과 2신분한테 세금을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신분과 2신분 입장에서는 평소 안 내던 세금을 내려고 할까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겠죠. 세금을 안 내려고 할 겁니다. 1신분과 2신분은요. 그러면서 자, 1신분과 2신분은 뭐라고 하냐면요. 3부의 소집을 요구하죠. 이 1신분과 2신분의 반대 때문이에요. 2신분들의 반대. 무슨 반대? 세금 내는 거. 과세죠. 과세 반대 때문에 루이 16세는 3부회를 소집을 하게 된다. 그 이 3부회라는 건 뭐냐면은 프랑스의 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부회는 프랑스의 의회예요. 프랑스 의회 이름이 3부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일단 필기한 거 좀 지울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3부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습니다. 3부회로 넘어갑니다. 문제가요. 자, 이 3부회가 어떤 문제? 다시 얘기했습니다. 프랑스 의회라고 그랬고, 자, 1신분과 2신분 세금 내는 문제, 과세 문제죠. 이게 회의 안건입니다. 자, 근데요, 이 3부회의 의견 결정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좀 더 써볼게요. 3부회의 의견 결정 방식. 결정 방식이랄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신분별 투표라고 합니다. 신분별 투표.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자, 예를 들자면은 1신분의 전체 한 표, 그리고 2신분이 전체 한 표, 3신분이 전체 한 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회의 안건이 뭐였죠? 1신분과 2신분의 과세 문제예요. 1신분과 2신분이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지금 회의 안건인데, 자, 그러면 3부회가 신분별 투표를 하자면은 1신분과 2신분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3신분은 찬성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결정이 어떻게 될까요? 1, 2신분 합쳐서 2표, 3신분 4표. 이렇게 되면 당연히 1신분과 2신분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부회라는 게 소집이 돼도 역시 3신분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3신분들은요, 뭐라고 하냐? 3신분들은요, 자, 신분별 투표를 하지 말고 우리 머릿수 표결로 하자. 머릿수로 하자. 라는 것입니다. 자, 머릿수 표결. 자, 이게 무슨 말이면은 제 3신분들이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머릿수가 많은 쪽한테 좀 더 표를 많이 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머릿수 표결 몇 표는 본 차시 수업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신분 평민대표들은 신분별 투표가 아닌 머릿수 표결을 요구했고, 하지만 1, 2신분은 여전히 신분별 표결 방식을 유지하자.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은 낙서한 거, 필기한 거를 다시 한번 좀 지우겠습니다. 자, 따라서 3신분들은요, 이제 열이 받아요.
자, 그래서 평민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3부에 안 믿어. 우리들만의 의회를 만들겠다. 그게 뭐냐? 국민의회입니다. 평민들의 주장이 이렇죠. 우리는 더 이상 3부회라는 의회를 믿을 수 없어. 국민의회라는 우리들만의 새로운 의회를 만들 거야. 이게 바로 국민의회입니다. 그래서 써있죠.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까지 우리는 이 국민의회를 없애지 않겠다. 라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서약을 발표한 장소가 테니스 코트예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김에도 불구하고 좀 사장님이 나름 쌤이 좀 자세하게 한 것 같아요. 물론 본 차시 때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 메꿔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자, 프랑스 혁명의 이제 전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평민들이 뿔났어요. 국민의회라는 새로운 의회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왕인 루이 16세는 굉장히 긴장하죠.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국민의회를 해산시키려고 하죠. 자, 이거에 대해서 자, 파리 시민들 아무래도 제30분이죠. 대부분 다. 이 파리 시민들이요. 국민의회를 지지하면서 자, 어디를 습격하냐면은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것을 습격합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에서 딱 하루를 찝자면은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것을 사실 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 습격부터 이제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오늘 드린 영상은 여기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프랑스 혁명 부분은 다음 수업 때 그 전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